오후 7시 거실에 놓인 대리석 식탁 위에는 도수가 높은 독주와 기름진 안주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55세. 내 인생은 이제 잔잔한 호수 같을 줄만 알았다. 남편 만수의 부장 진급 소식은 그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하지만 그 돌멩이가 불러올 파장이 내 삶을 집어삼킬 해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희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만수가 드디어 해냈네. 남편의 단짝 친구 김성수가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채웠다. 성수는 결혼 전부터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던 사람이었다. 남편과 동갑이라지만 그는 전혀 다른 부류의 남자였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의 팔뚝에는 붉은 솟은 힘줄과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그의 몸은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쳤다. 반면 내 남편 만수는 옆에서 이미 얼굴이 벌개진 채 웅얼거리고 있었다. 어깨는 구부정하고 얇은 팔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유약했다. 나는 남편의 잔에 물을 채워주며 묘한 자괴감을 느꼈다. 성수 씨도 참, 만수 씨가 한 게 뭐 있다고요? 다 운이죠. 나는 애써 웃으며 성수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성수의 시선은 끈적하게 내 쇄골 근처에 머물렀다. 술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거실의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뺨은 자꾸 달아올랐다.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만수는 전매 특허인 주정을 시작했다. 혀가 꼬인 소리로 했던 말을 반복하더니 결국 거실 소파 아래 카펫 위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어이구, 이 화상 성수 씨, 미안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래요. 나는 만수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인사불성이었다. 성수가 다가와 만수를 부축해 소파 위로 올려두었다. 그 과정에서 성수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귀 끝을 스쳤다. 그는 만수를 눕히고는 내 쪽을 돌아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만수는 참 복도 많아. 이런 예쁜 아내를 두고 매번 먼저 잠드니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다. 그 목소리가 내 척추를 타고 내려가 묘한 전율을 일으켰다. 나 역시 이미 취기가 머리끝까지 오른 상태였다. 온 세상이 일렁거렸고 눈앞에 성수가 남편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악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성수 씨, 저도 너무 취했나 봐요.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성수의 시선이 내 엉덩이와 허리 라인을 집요하게 훑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시선을 차마 뿌리치지 못한 채 방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안방은 고요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엎드리듯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몸 안의 피가 뜨겁게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히 만수인 줄 알았다. 술에서 깬 남편이 나를 찾아온 것이라 믿었다. 여보, 벌써 깼어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침대 매트리스가 묵직하게 가라앉으며 누군가의 체온이 내 등 뒤를 덮쳤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은 남편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그의 손은 거침없이 내 원피스 밑단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술기운에 몸을 맡긴 채 오랫동안 굶주렸던 남편의 사랑이라 착각하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아니, 사실은 누군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짜릿한 감각이 멈추는 것이 두려웠으니까.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강하게 깨물었고 능숙한 혀가 나의 귓바퀴를 애무했다. 나는 신음을 내뱉으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 그의 손가락은 이미 나의 속옷을 젖히고 골반 한가운데 가장 민감한 곳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만수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술이었다. 그의 손가락 두 개가 내 안을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나는 허리를 비틀며 자지러졌다. 이미 내 아래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애액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사건의 절정은 그가 내 몸 위로 올라탔을 때였다. 그는 거칠게 자신의 옷을 벗어던졌고 나 역시 그의 손길에 이끌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의 뜨겁고 거대한 물건이 내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건 만수 씨가 아니야. 남편의 것은 늘 작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을 가득 채우다 못해 찢어놓을 듯. 파고드는 이것은 남편의 것보다 최소한 2배는 더 크고 묵직했다. 단단함의 정도가 달랐다. 내 내벽 구석구석을 훑으며 들어오는 그 거대한 존재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머리와는 달리 내 몸은 이미 배신을 선택하고 있었다. 꽉 찬 아랫도리의 무게가 상하로 움직일 때마다 나의 해면체는 그의 물건을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성수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대답 대신 더 강하게 나를 몰아붙였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고 나는 안방에서 남편의 단짝 친구와 함께 금기의 극치를 맛보고 있었다. 나의 발달된 가슴은 그의 가슴 근육에 눌려 찌그러졌고 그가 허리를 돌릴 때마다 내 입에서는 짐승 같은 교성이 터져나왔다. 50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황홀경. 이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타오르는 제사였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다리로 그의 허리를 감쌌다. 더 깊게, 더 강하게 들어오길 원했다. 밖에서 남편이 깰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최음제가 되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성수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천국보다 더 높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거친 숨소리와 살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정막은 평화롭지 않았다. 오히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내 몸은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그 경이로운 쾌락의 여운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5년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육체적 충격이었다. 성수 씨의 묵직한 체구가 내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단단한 어깨 근육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을 들이켰다. 나는 차마 고개를 돌려 그를 볼 수 없었다. 내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빠져나간 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타들어가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거실에는 내 남편이 있는데 만수 씨가 바로 저 문 너머에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역설적이게도 내 몸은 아직도 성수 씨의 그 뜨겁고 거대한 감각을 기억하며 떨고 있었다. 씻어낼 수 없는 죄의식이 내 온몸을 끈적하게 감쌌다. 그때였다. 닫힌 방문 너머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으어. 남편 만수의 신음 섞인 목소리였다. 술에 취해 쓰러졌던 그가 깨어난 것이다. 순간 내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나는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성수 씨 역시 움직임을 멈추고 문 쪽을 응시했다. 어이, 성수 정이야 어디 있어? 만수의 발걸음이 비틀거리며 안방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터벅터벅.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겨 나신을 가렸다. 옆에 있는 성수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자신의 속옷을 찾아 입고 있었다. 그 대담함이 오히려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정이야 방에 있어. 문고리가 덜컥하고 돌아갔다. 다행히 안에서 잠가두었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만수야, 나 여기 있어. 성수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재수 씨가 너무 취해서 내가 방에 눕혀드렸어. 나도 좀 어지러워서 옆방에서 잠시 쉬려던 참이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당당했다. 방금 전까지 내 몸을 탐닉하던 그 짐승 같은 남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 그래. 역시 성수뿐이네 속쓰려. 난 소파에서 좀 더 자련다 정에 잘 챙겨줘서 고맙다 친구야. 만수의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잠시 후 소파가 푹 꺼지는 소리와 함께 다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으며 침대 위로 무너져 내렸다.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남편은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잠들었다. 이 얼마나 지독한 비극인가. 성수 씨는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어둠 속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방금 전의 열기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희 씨, 괜찮아? 그가 내 뺨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가세요, 제발, 성수 씨 나가주세요.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하지만 성수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귓가에 입술을 갖다 댔다. 나갈 거야. 하지만 정희 씨도 알잖아. 방금 우리가 느꼈던 거 만수랑은 평생 가도 못 느낄 기분이었다는 거. 그의 손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내 허벅지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나는 거부하려 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다시 불길이 이는 것을 느꼈다. 만수는 약해. 정희 씨 같은 여자를 감당하기엔 너무 약골이지. 안 그래? 그의 말은 독화살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내 몸이 증명하고 있었다. 만수의 무능함과 성수의 압도적인 남성미. 그 극명한 대비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성수 씨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혼자 남겨진 방 안에는 여전히 그의 채취와 정사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욕실로 달려가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로 몸을 박박 닦아냈지만 내 안 깊숙한 곳에 박힌 그의 감각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어제와 같은 55세 홍정이었지만 내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평온함을 잃어버린 채 번들거리고 있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 만수는 입을 벌린 채 한심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어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진급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 황홀했던 지옥을 맛본 이상 다시는 예전처럼 이 남자의 품에서 만족할 수 없을 거야.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긴 밤의 시작이었다. 김성수라는 남자가 남긴 비밀의 낙인은 내 삶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멸로 이끌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날 밤 이후 나의 일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55세 전업주부 홍정희의 삶이었지만 내 내면은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였다. 아침마다 남편 만수의 셔츠를 다리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손길은 기계적이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질을 하는 만수를 볼 때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이물감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쌍하고 안쓰러웠던 그의 가느다란 팔목, 생기 없는 눈빛, 그리고 밥알을 씹는 소리조차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동안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몸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친구의 품에서 어떤 소리를 내며 무너졌는지. 만수는 그저 진급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료들의 전화를 받으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 무지함이, 그 무능함이 나를 더욱 미치게 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내 몸이었다. 샤워를 할 때마다 거울 속 내 몸은 그날 밤 성수의 손길이 닿았던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비누칠을 할 때마다 그 거칠고 단단했던 손바닥의 감촉이 되살아나 숨이 막혔다. 만수의 손길은 늘 건조하고 힘이 없었지만 성수의 손은 뜨겁고 집요했다. 나는 나 스스로가 이토록 천박한 여자였나 싶어 자괴감에 빠졌지만 동시에 내 아랫도리는 그날의 압도적인 무게감을 그리워하며 눅눅하게 젖어들곤 했다. 그것은 55년 만에 처음 마주한 통제 불가능한 본능의 괴물이었다. 사건 일주일 뒤 만수가 야근을 선언한 오후였다. 정정만이 감도는 거실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고요를 깼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만수 야근이라며. 잠시 들를게. 할 말이 있어. 성수였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 공포보다 더 빠르게 내 몸을 지배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대감이었다. 나는 안 된다고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손가락은 부르르 떨리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 며칠간 초췌했던 얼굴은 간되었고 뺨에는 묘한 홍조가 돌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화장대를 열었다. 평소 쓰지 않던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목덜미에 향수를 뿌렸다. 옷장을 뒤져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몸매가 드러나는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정희야, 넌 미쳤어. 이건 파멸이야. 이성이 소리쳤지만 내 손은 이미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문을 열자 성수가 서 있었다.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였지만 눈빛은 지난번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문을 잠갔다. 정희 씨, 잘 지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가 다가오자 진한 스킨 향과 함께 남성적인 채취가 나를 압도했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기댔다. 성수는 양손으로 벽을 짚어 나를 가두었다. 왜 오셨어요? 만수 씨 알면 어쩌려고. 만수는 몰라. 그리고 정희 씨도 내가 오길 기다렸잖아. 이 향수, 나 보여주려고 뿌린 거 아냐?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의 손이 내 허리 곡선을 타고 내려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가 내 입술을 거칠게 집어삼켰다. 지난번처럼 술 기운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맑은 정신으로 마주한 그의 입술은 더욱 뜨겁고 강렬했다. 그는 나를 안아들어 소파로 몰아붙였다. 지난번 만수가 쓰러져 잠들었던 바로 그 소파였다. 성수 씨, 여기서 이러면 그는 대답 대신 내 원피스 지퍼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드러난 나의 어깨와 가슴 위로 그의 거친 숨결이 쏟아졌다. 그는 내 가슴을 움켜쥐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만수는 이런 보물을 두고도 쓸 줄을 몰라. 당신 몸은 이렇게 뜨거운데 그 약골놈이 뭘 알겠어?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사이를 파고들었다. 나는 수치심에 눈을 감았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손길을 마중 나가듯 허리를 들썩이고 있었다. 지난번보다 더 단단해진 그의 물건이 내 허벅지를 압박했다. 나는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더 세게 해줘요. 만수 씨가 못했던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들어도 믿기지 않을 만큼 외설적이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수는 짐승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다시 한번 내 몸을 찢을 듯한 거대한 감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채 나는 나를 파멸시킬 남자와 함께 다시 한번 금지된 천국으로 추락했다. 꽉 찬 아랫도리의 진동이 소파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질 때마다 나는 남편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성수 씨와의 재회 이후 내 삶은 이중생활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정숙한 55세의 아내로 만수의 셔츠를 다리고 건강보조제를 챙겼지만 밤이면 성수의 문자를 기다리며 핸드폰 액정만 바라보는 중독자가 되었다. 성수는 대담했다. 만수가 출근한 뒤 우리 집 안방 침대에서 나와 정사를 나누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심지어 만수가 퇴근하기 직전 엘리베이터에서 교차하며 나가는 아슬아슬한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 그 짜릿한 공포는 내게 어떤 마약보다 강렬한 쾌락을 선사했다. 정희야, 요즘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얼굴색도 좋아지고 향수도 자주 뿌리네. 저녁 식사 도중 만수가 무심코 던진 말에 숟가락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그릇을 옮기며 대답했다. 나이 드니까 몸이 허해서 그래요.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싶고. 만수는 허허 웃으며 내 손등을 덮었다. 그 유약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불과 몇 시간 전 이 식탁 의자에서 성수의 거친 손에 붙잡혀 내뱉었던 신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순진한 눈을 바라보는 것이 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고 있다는 우월감이 내 내면의 악마를 미소짓게 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성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는 점점 더 부주의해졌다. 사건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만수는 비염이 심해 냄새에 민감한 편이었다.
평소에는 그 점이 짜증났지만 그날은 치명적이었다. 성수가 다녀간 뒤 환기를 시킨다고 했지만 그가 소파에서 피운 담배 냄새와 그가 남긴 묵직한 스킨향은 거실 공기에 스며들어 있었다. 성수 왔었어. 이 냄새, 성수 녀석이 쓰는 거랑 똑같은데. 만수가 거실로 들어서며 코를 킁킁거렸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낮에 성수 씨가 잠시 들렀어요. 당신 진급 선물 전해준다고요. 금방 나갔는데 냄새가 남았나 보네. 나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만수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미묘한 의구심이 스쳤다. 그는 성수와 내가 나누었던 그 끈적한 공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했다. 남편은 그날 밤 평소와 달리 나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등을 돌려 누웠다. 성수의 거대한 존재감을 맛본 내 몸은 만수의 가냘픈 손길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불행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주말을 맞아 만수와 성수가 오랜만에 밖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나는 집에서 초조하게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만수가 만취한 성수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왔다. 이 녀석,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정희야, 성수 좀 도와줘.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수를 부축해 작은 방 침대에 눕혔다. 만수는 거실에서 씻으러 들어갔고 나는 성수의 옷을 정리해 주려다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때였다. 씻고 나온 만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성수 핸드폰이네. 이 자식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지 핸드폰을 끼고 살더라고. 만수가 장난스럽게 성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암호가 걸려 있었겠지만 술에 취한 성수가 해제를 해놓은 상태였는지 화면이 그대로 열렸다. 내 심장은 거의 멈추기 직전이었다. 이게 뭐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면 속에는 내가 성수에게 보냈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은밀한 사진과 메시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성수 씨, 어제 너무 좋았어. 남편 몰래 내일 또 와줘. 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정막이 흐르는 방 안에서 성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고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바르르 떨고 있었다. 홍정희, 너. 이게 다 뭐야? 성수랑 내가 어떡해? 만수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배신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공기를 찢었다. 그 소리에 성수가 부스스 눈을 떴다. 상황을 파악한 성수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히려 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만수를 바라보았다. 봤냐? 결국 알게 됐네. 뭐라고? 이 개자식아. 만수가 성수의 멱살을 잡았지만 약골인 만수의 힘으로는 근육질인 성수를 당해낼 수 없었다. 성수는 가볍게 만수의 팔을 쳐내며 차갑게 내뱉었다. 만수야, 내 마누라가 왜 나한테 매달렸는지 알아? 넌 남자가 아니거든. 너랑 잘 때는 죽은 듯이 있던 여자가 내 품에선 짐승처럼 울부짖더라고. 그게 정희 씨의 진짜 모습이야. 만수는 충격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 파국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의 폭로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 만수는 며칠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구석에 앉아 있다가 결국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갔다. 그가 현관문을 나설 때 보인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왜소하고 초라했다. 55년을 함께해온 동반자였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연민이 아니라 지독한 허무함 뿐이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남편이 나간 그날 저녁 성수는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짐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이제야 좀 집 같네. 그 약골 냄새가 진동해서 견디기 힘들었거든. 성수는 만수가 쓰던 베개를 바닥으로 던져버리고는 침대 대자로 누웠다. 그는 이제 손님이 아니었다.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자
나를 소유한 절대자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를 막아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근육질 몸이 침대를 누르는 시각적 자극 사이에서 처절하게 흔들렸다. 성수의 집에는 가혹했다. 그는 내가 만수와 함께했던 모든 흔적을 지우길 원했다. 만수와 찍은 사진을 내 손으로 찍게 만들었고 만수가 사준 옷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신의 거친 욕망으로 채웠다. 정희 씨, 이리 와. 이제 넌 온전히 내 거야. 성수는 거실 불을 끄지도 않은 채 나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만수와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칠고 강압적인 행위가 일상이 되었다. 그는 내 손목을 침대 헤드에 고정시킨 채 짐승 같은 힘으로 내 몸을 유린했다. 아, 성수 씨, 너무 아파요. 살살. 아프다고? 아니, 넌 지금 이걸 즐기고 있어. 내 안이 이렇게 뜨겁게 나를 조여대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의 말대로였다. 이성은 수치심에 울부짖었지만 내 몸은 성수의 압도적인 크기와 무게감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다. 만수와의 30년 잠자리보다 성수와의 단 며칠이 내 육체를 더 깊게 일깨웠다. 꽉 찬 아랫도리의 진동이 척추를 타고 뇌세포 하나하나를 마비시킬 때마다 나는 내가 홍정이인지 아니면 그저 성적 쾌락에 허덕이는 짐승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성수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를 탐닉했다. 심지어는 만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화기 너머로 내 신음소리를 들려주려는 미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만수야, 듣고 있냐? 내 마누라가 지금 내 밑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넌 평생 죽어도 못 듣던 소리지. 안 돼요. 성수 씨, 제발. 나는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만 그는 한 손으로 내 허리를 제압하고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만수의 절망적인 흐느낌과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통제불능의 교성이 뒤섞여 거실을 메웠다. 그것은 광기 어린 악마의 교향곡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랑한 것은 김성수라는 인간이 아니었다.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거대하고 폭력적인 남성성 그 자체에 중독된 것이었다. 성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나를 육체라는 감옥에 가둔 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수의 광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를 완전히 소유했다고 믿자 그의 의처증적인 집착이 시작되었다. 너 오늘 낮에 누구 만났어? 경비 아저씨랑 왜 웃으면서 인사해? 그는 내 핸드폰을 수시로 검사하고 내가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나를 침대로 밀어뜨렸다. 육체적 쾌락의 대가는 혹독했다. 나는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채 안방에 갇힌 성수의 성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 거울 속에 나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비어 있었다. 50평생 처음 느껴본 황홀경의 끝은 차갑고 어두운 심연이었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더 큰 파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성수의 폭력적인 소유욕 아래에서 나는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육체는 그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해 매일 밤 황홀경과 고통 사이를 오갔지만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성수는 이제 아예 내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리라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목요일 밤이었다. 성수는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 스르륵.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 성수, 그리고 집을 나간 만수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림자는 남편 만수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 유약한 만수가 아니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지에 말린 날카로운 식칼이 들려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비릿한 빗물 냄새와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어이, 만수. 왔냐? 소파에서 자다 깬 성수가 몽롱한 눈으로 만수를 바라보았다. 성수는 평소처럼 만수를 우습게 여기며 비아냥거렸다. 야, 이 약골 자식아. 내 마누라 맛 좀 보러 왔어. 근데 어쩌냐. 이제 정희 씨는 내 물건 없으면
잠도 못 자는 몸이 됐는데. 성수의 도발적인 말에 만수의 눈등에 핏발이 섰다. 만수는 대답 대신 신문지를 거칠게 벗겨냈다. 서늘한 칼날이 거실 조명 아래서 번뜩였다. 김성수, 너만은 살려둘 수 없어. 내 집, 내 아내, 내 인생까지 다 망가뜨린 이 악마 같은 놈. 만수가 고함을 지르며 성수에게 달려들었다. 성수는 당황했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몸답게 가볍게 만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자식이 미쳤나? 칼질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야, 임마. 성수는 만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나는 안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공포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누구든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잔인한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성수가 만수의 얼굴을 짓밟으며 비웃고 있을 때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만수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성수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또 다른 무기, 등산용 소형 도끼를 꺼내 성수의 허벅지를 내리찍었다. 아! 성수의 비명이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거구의 성수가 무너져 내렸다. 피가 카펫을 붉게 물들였다. 만수는 광기에 찬 눈으로 성수 위에 올라타 칼을 높이 쳐들었다. 성수야. 친구야. 내가 그랬지. 나는 남자가 아니라고. 근데 봐라. 지금 죽어나가는 건 너야. 만수의 칼날이 성수의 어깨와 팔을 난자했다. 성수는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광기에 휩싸인 만수를 당해낼 수 없었다. 50평생 약골로 불리던 남자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성수가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어갈 때쯤 만수의 시선이 안방 문틈에 있는 나를 향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정희야. 당신도 즐거웠지? 성수 그놈이랑 이 침대에서 뒹굴면서 나를 비웃었잖아. 여보, 아니에요. 나도 협박당한 거예요. 제발 살려줘요. 나는 바닥을 기며 빌었지만 만수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내 머리채를 휘잡아 침대 위로 내동댕이 쳤다. 당신 몸에서 성수 냄새가 나.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 내가 이 방을, 당신 몸을 깨끗하게 씻겨줄게. 피로 말이야. 만수가 칼을 내리꽂으려던 찰나 아파트 밑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옆집에서 소란을 듣고 신고한 모양이었다. 만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칼을 내려놓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죽이는 건 너무 쉬워. 평생 그 죄책감과 더러워진 몸으로 살아가는 게 당신한테는 더 큰 형벌이겠지. 만수는 그대로 칼을 버리고 거실로 나가 경찰을 기다렸다. 나는 알몸으로 침대 위에서 오열했다. 거실에는 피떡이 된 성수가 신음하고 있었고 남편은 스스로 수갑을 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55세 홍정희의 인생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 추잡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남편 만수는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끝내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나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빈 아파트와 거실. 카펫 밑바닥까지 스며들어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성수의 핏자국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다. 55세의 나이에 친구와 바람이 나 남편을 범죄자로 만든 천박한 여자. 하지만 정작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었다. 성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만수의 도끼에 맞은 다리는 영구적인 불구가 되었고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성수의 그 거대하고 묵직한 물건이 내 안을 난도질하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환각이었고 동시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 수도 없었다. 만수가 30년 동안 준 사랑은 잔잔한 미풍이었지만 성수가 단 며칠 만에 내 몸에 새긴 것은 폭풍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미풍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밤을 지새우며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더듬었다. 성수의 거친 손길을 흉내 내보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중력과 열기는 재현되지 않았다. 성수 씨, 성수 씨. 나는 증오하는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자위했다.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랫도리는 그의 거대한 물건을 기억하며 눅눅하게 젖어들었다. 나는 이제 성수의 노예가 아니라 성수가 남긴 감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만수가 말한 평생 짊어질 형벌임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만수의 편지가 도착했다. 정희야, 나는 여기서 매일 기도를 한다. 내가 그날의 쾌락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쾌락이 내 영혼을 갉아먹어 죽는 순간까지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웠던 지옥만을 그리워하며 말라 죽게 해달라고.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부르르 떨렸다. 만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는 내가 성수의 육체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으로 평생을 갈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화장대 거울을 보았다. 56세가 된 홍정희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시체처럼 썩어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향해 립스틱을 지시기듯 발랐다. 그리고는 성수가 좋아했던 야한 속옷을 입고 남편이 없는 안방 침대에 누워 다시 그날의 고통스러운 황홀경을 복기하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1년 전 그날처럼. 나는 이제 이 집을 나갈 수 없다. 이곳은 나의 집이자 성수의 흔적이 박제된 사당이며 만수가 나를 가둔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문득 거실에서 성수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정희 씨, 나왔어. 오늘도 준비됐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릴 때 나는 공포에 질리면서도 환희에 젖어 다리를 벌렸다. 나 홍정희의 인생은 그 진급 축하 파티가 있던 밤 이미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육체의 기억뿐. 나는 그렇게 천천히 가장 뜨겁고 더러운 지옥의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태워 없애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강렬한 서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은 언제나 평온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